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장 급락하고 있어서 마음이 동요하시는 분들 잘 들어오셨고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시장이 요동치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게, 이게 사실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면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사실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 알겠던데요. 여러분들은 이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서 찍고 까부는 리셉션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 우려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는 1, 2분기 연속적으로 GDP라고 하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때 경기 침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래 공포다 뭐 이러는 건 진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뭐를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그냥 결론만 딱딱딱딱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뭘 얻기 위해서 이 노이즈 마케팅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주고, 더 떨어져도 상관없고, 더 떨어지면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얻기에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더 좋고, 더 하락해도 엄청 좋지만 종국적으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종국적으로는 시장을 급락시키고 이후에는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용어에서 이걸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고 후반에는 강하게 작동에는 뭐 전, 약, 후, 강 이러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확실히 명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얻고 싶어 하는지 오늘 이 방송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리셉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아니다. 왜 경기 침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제 급락 나온 것도 사실은 어떤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한테 리셉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맞나요? 라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과도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 내에서는 과대평가돼서 경기 침체라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응당 과도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시장의 일파망파 하락세를 막 일으킨 것 같은데, 지금 고용시장이 탄탄합니다. 실업률도 지금 현재 낮고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고요. GDP에 대한 플러스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과도기다라고 표현하는 건 진짜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기보단 누구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건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지금 불필요한 뭐 공무원들 일자리를 감소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정부에 대한 이 불필요한 지출들을 다 찾아서 추적해라 해가지고 그 전부 다 잘못된 프로그램들 전부 다 삭제하고 있고요. 그거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정책이 필요한데 부양정책 카드입니다. 근데 부양정책 카드 중에서 제일 쓰면 안 되는 카드가, 사실 부양 정책을 일으킬 때 확실한 카드는 QE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 자체에서 이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경기를 끌어올리는 부양 정책을 쓸 수 있지만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만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때부터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화해서 양적 완화를 막 펼쳤지만 되려 그게 우리한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왔죠?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또 우리에게 엄청난 경기 위기라는 그 리스크로 저희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서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제거하고 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카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금리 인하 카드입니다. 금리 인하 카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무조건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제롬 파월을 압박을 해야 돼요. FED라고 하는 연방 준비를 쥐고 흔들고, 그리고 이 모든 시장의 급락과 그리고 어제 날짜로 인터뷰에서 리셉션, 경기 침체가 맞냐라는 질문에 과도한 건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것도 누구를 여쳐 매기려고 하는 거냐면 FED, 이전 정부였던 조 바이든, 그리고 제롬 파월을 먹이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리셉션, 경기 침체가 과도한 건 맞다라고 응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어떻게 이 미국을 운영을
왔기에 인플레이션을 잡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고금리 형태를 유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과도한 이러한 국가에 대한 채무 증가가 되려 경기 침체를 불러왔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롬 파월 걔 때문이야 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하락분들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얻기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팩트는 알아야 될 건,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정의 내리지 말 것,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러한 빠른 급락들, 그러니까 어떠한 진짜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급락은 되려 엄청난 급등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 심리가 잡기 힘들어요, 뭐 지금 현재 버티기 어려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시적인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한 조정일 뿐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려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카드? 금리 인하 카드를 받게 되면, 뭐 제가 이걸로 그냥 예시를 드리면, 도널드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받게 되면 더 되려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슈퍼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헛소리가 아닌 게 뭐냐면은, 지금 너무 금리가 높아요.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 조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재정 적자가 이 때문에 계속 부담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기업, 뭐 우리 개인 소비자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증가가 돼서, 미국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갚느라고 정신없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소비 위축,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감소,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 대한 줄폐업들이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낮춰야 되고, 금리를 낮추는 부분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줘야지 국채금리가 낮아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미국이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롬 파월이 들을 것이냐, 미지수죠. 얘는 뭐 2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가 금리 인하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명령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얘가 이렇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다. 그놈의 그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디플레이션 키워,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경기 둔화 키워 하는 장본인이 다 얘입니다. 얘입니다. 무조건 얘랑 조 바이든의 작품이었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가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QE는 안 쓸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QE라고 하는 진짜 양적 완화에 대한 카드는 안 쓰고, 금리 인하,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세금 축소, 민간인들에 대한 세금 축소에 대한 방향들,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을 시킬 계획이지, 또다시 빚을 만들어 가면서 돈을 찍어 가면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QE 양적 완화 카드 버리고 금리 인하 카드로 오로지 미국을 세우려고 할 것이다. 누가? 도널드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더 떨어지는 상관없어요.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장이 더 떨어지는 게 제롬 파월을 압박 주기엔 더 좋죠. 왜냐면 나중엔 다 제롬 파월 탓이다, FED 탓이다, 금리 인하를 빨리 내리면은 시장 경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로 어차피 노이즈 마케팅을 갈 거기 때문에 시장이 더 떨어지고 더 압박을 받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 얻을 수 있는 카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가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것, 장기적인 롱터밍 이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 카드 받게 되면 부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정 때에 손절 치는 게 아니라 이 조정 때에 매수 기회를 삼는 게 전 되려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리세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불안을 조성을 시킨 후에 트럼프가 해결책을 갖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 정책은 이전 정부였던 조 바이든과 저 FED 제롬 파월 때문에 망했고, 트럼프가 다시 경제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문구로 다시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을 할 거고, 이후에 감세 정책, 그래서 기업 투자에 대한 증가, 경제 성장을 가속시키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죠.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를 내면서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진짜 요새는 경제 따로 정치 따로 보시면 진짜 족밥 소리 듣습니다. 무조건 정치 경제 학이에요. 이전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새로운 법안이 발행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예산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다 주식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한테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해석을 좀 달리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에 대한 사항을 제가 좀 어수룩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한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서 단순하게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저 단순한 이 노이즈 마케팅, 정치적인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세세적으로 테슬라는 어떤가요?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텔레그램 채널 하단에 텔레그램 통해서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께 좋은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